민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임대료 내역을 보통 이제 매도인 분께서 프린트를 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블TV의 황진경입니다. 최근 계속 몇 달째 저희가 연속으로 계약을 좀 진행을 하면서 매수인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거, 그리고 가장 실수하시는 거 위주로 탑5를 골라서 저희가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계약한다고 지인들에게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 지인들에게만 해줬던 이야기 오늘 유튜브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빌딩 매매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 5가지 오늘 꼭 유의하시고 수십억을 호가하는 계약 자리에서 당황하지 말고 누구보다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할 말이 많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가계약금을 급하게 걸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고 싶지 않을 때 가계약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계약은 가계약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가계약금을 넣는 날짜가 곧 계약서에 찍힐 계약일입니다. 따라서 이 가계약 시의 모든 일정을, 모든 조건이라던가 이런 일정들을 다 조율을 해놔야 돼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여러분들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중개인분들께서 이거 지금 다른 부동산에서 팔리기 직전이라고 빨리 가계약금 붙이라고 해서 덜컥 붙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해지를 하고 싶은데 가계약금 그냥 포기가 아니라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민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구두는 의미 없습니다. 구두 계약은 의미가 없어요. 가끔 구두도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가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그냥 쌍방간에 문자로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가계약 확인 문자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지?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약에 대한 중요 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문자여야만 합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 특약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넣으시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계약금이라고 반드시 가계약 확인서에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 배상,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계약 체결 후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을 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본 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 부과 조건이 기록된 본 가계약 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이 내용이 가계약 확인서에 꼭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약 관련 확정적인 부분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는 문자를 매수 그리고 매도 양측에게 보내고 먼저 동의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보내셔야 됩니다. 중개인이 이런 문자 없이 빨리 넣으세요. 지금 다른 부동산에서 금방 계약이 나올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셔도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이 문자, 이 3가지 특약을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보내세요. 자, 이제 가계약은 마쳤고 계약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일이 되어서 매수 매도 양측이 중개사무소에서 만납니다. 자, 이제 매수 매도 방에 따로 들어가서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때 총 매가나 잔금 일정이나 중도금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가계약 시에 이미 정해졌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러 특약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인 분께서는 건물 관련 여러 가지 공적 정보를 확인하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꿀팁 들어갑니다. 만약에 명도가 된 채 공실 상태로 매입을 하는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근데 임차인을 그대로 인계받는, 예를 들어서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임대료 통장 사본과 통장의 임대료가 이체가 잘 됐는지 그 임대료 내역도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나는 분명히 3~4%대 고수익 건물을 그대로 임차인 인계조건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대료가 계속 미납돼 있거나 실제 그 수익률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수십억 하는 건물 계약을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피해는 매수인 본인에게 오게 되죠. 임대료 내역을 보통 이제 매도인 분께서 프린트를 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계약 자리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임대료 내역 통장 프린트 말고 해당 은행의 어플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해법입니다. 은행 어플에 나와 있는 그 이체 내역이라던가 입금 내역은 위조가 불가능하죠. 그거를 직접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 해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수인에게 한번 빙의가 되어볼게요. 만약에 첫 건물 매입 예정이라면 뭐가 가장 궁금하고 걱정이 될 것 같으세요? 임차인 그대로 인계받는 양수도 계약이면 어떨까요? 그동안 현 건물주분이 관리하시던 건물이라서 뭐 소방이라던가 전기, 뭐 여러 가지 청소업체, 뭐 보안업체 이런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인계받지? 당장 내가 건물 관리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많은 매수인 분들이 저에게 그런 걱정을 토로를 하시는데요. 첫 건물주가 되신다면 진짜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관리업체를 이제 쭉 기존 건물주분으로부터 인계를 받게 되는데요. 반드시 잔금 전에 몇 주 전에 모두 끝내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잔금 전에 이런 관리업체 인계 업무들을 모두 다 끝냅니다. 일괄적으로. 중개인분들이 원래 이런 거는 이제 알아서 프로세스를 좀 잔금 전에 주도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는 포괄 양수 계약일 경우에는 필수로 이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 다른 중개인분들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다가오는데 중개인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해달라고 중개인분에게 요청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잔금 때는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대출도 실행을 해야 되고 뭐 근저당도 말소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리비나 뭐 임대료 정산이나 여러 가지 서류도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더블 체크 하셔야 되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날은 법무사분들도 오시고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분들도 동행하시는 경우가 있듯이 진짜 막 북적북적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매도인 분들도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이 잔금일에 닥쳐서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인계하지 마시고요. 한 뭐 1, 2주, 2, 3주 전부터 개인 메시지로 매수인과 직접 소통하시거나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하나하나 인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매도인 분들은 매도자 사용기간이 언제까지 끝나고 언제부터 뭐 매수자 사용기간이다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이제 매각이 진행됐으니 관리업체 인수인계를 한다 이렇게 업체들에게 쭉 연락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매수인에게 또는 중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잔금 전 현장에서 몇 월 며칠에 한꺼번에 만나서 명의 변경 계약을 진행할게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물 관리에 관한 부분이 이제 잔금 전에 싹 해결이 되죠. 매도인은 이제 잔금날 잔금만 받으면 되고 매수인은 서류 확인 후에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신축되자마자 내가 그 건물을 다음 타자로 이제 매수를 한다 했을 때 잔금 전에 반드시 매수자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규모가 좀 큰 건물일 경우에는 이제 시공사, 그 신축 건물을 공사를 해준 시공사에서 보증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보증서를 이제 매도인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신축 공사한 시공사를 좀 연결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보통 신축 후 1, 2년이 손이 가장 많이 가요. 크고 작은 보수는 뭐 아주 당연히 생깁니다. 여름철에는 뭐 누수나 뭐 결로나 곰팡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뭐 옥상에 방수가 안 됐다거나 또는 뭐 정화조에서 좀 냄새가 올라온다거나 이런 등등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신축한 지 1, 2년이 안 된 건물을 매입하게 될 경우에 보통 시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이 업체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한 1, 2년 동안은 그래도 무상으로 보증을 해주거든요. 따라서 잔금을 하고 나서 매도자에게 연락을 하면 이미 떠나보낸 건물인데 좀 귀찮아할 수도 있겠죠. 제대로 응대를 좀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또 귀찮고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미리미리 잔금 전에 매수자가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걸 요청을 해야 되죠? 시공사와 직접 연결을 잔금 전에 좀 해달라라고 매도자에게 매도 측에게 요청을 해주시고요. 뭐 좀 큰 규모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조금 이제 수선을 해준다라는 어떤 보증서가 있다면 그런 것도 꼭 받아내기를 추천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준공이 떨어지고 한 1, 2년 안 된 건물 중개할 때는 반드시 필수로 하는 작업입니다. 자, 보통 첫 건물을 매입한다 했을 때 정말 좀 현실적인 꿀팁을 좀 드릴게요. 건물을 처음 살 때는 이제 중개인분들이나 또는 지인분들에게 좀 의지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그분들이 경험이 좀 풍부하고 연속해서 좀 빌딩 계약을 많이 집중해서 하셨던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의지를 해도 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매수자가 잔금 직후부터 이제 건물을 관리하면서 닥칠 많은 고난, 역경 오롯이 본인 혼자 감당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건물을
건물을 좀 많이 매입을 하시고 관리를 해보신 매수자분들께서 찐 노하우로 말씀 주시는 건데요. 바로 매도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의 시작은 뭐죠? 바로 첫인상부터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죠. 첫인상이 뭐 가계약 또는 처음 계약하는 날 볼 때 그때가 첫인상이 될 텐데, 본인 입장에서만 막 유리한 조건을 뭐 이렇게 제시를 하기보다는 중개인을 통해서 가격이나 이제 조건 조율을 어느 정도 적당히 마무리를 짓고 나서 깔끔하게 웃으면서 잘 마무리 쿨하게 짓는 게 제일 좋아요. 현재 매도인은 미래의 내 모습이에요. 건물을 계약하고 난 뒤에는 그분하고 같은 편이에요. 현 매도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추후에 이제 뭐 건물을 관리할 때 여러 가지 꿀팁, 그리고 뭐 주변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조합, 그리고 동네 주민들 분위기, 그리고 임대를 또 특히나 잘 놓으시는 그 지역의 로컬 부동산의 정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얻어낼 수 있는 영리한 방법이에요. 이분들이 관리업체도 또 고스란히 인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매수자분들께서 이 첫 건물일 때는 진짜 좀 많이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이미 매도자가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되도록이면 잘 고스란히 바꾸지 말고 고스란히 이제 잘 인수를 받으시고요. 사용하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여유 있게 좀 교체를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최근에 몇 개월간 저희가 뭐 한 달에도 거의 2~3개씩 연속으로 빌딩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매도인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놓치셨던 부분들만 5가지 모은 거니까요. 이것만 알아도 계약 시 초보 건물주의 티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 계약하시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차윌TV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